누굴 풍자 비판합니까? 일본. 거기 보시면은 치숙에서 주인공이요. 애거든요, 얘도. 애인데 뭘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애야? 공부. 일본을 좋아하는 애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요. 치숙이라는 말이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거든요. 치숙이? 그러면 얘는 누구를 어리석게 여기야 하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 일제강점기 때 그거는 뭐냐면 독립운동이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아저씨를 뭐라고 봤다? 어리석다라고 본 거야. 왜? 일본 안 좋아. 그렇죠.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고 이 애는요 일본인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일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봤지. 그래서 자기는 커서 일본 여장도 결혼할 거고 커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꿈이 있어. 근데 이 아저씨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맨날 뭐 일본이 못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아니 이러면 뭐 돈도 못 벌고 해봤자 막 뭐 어디 끌려가고 그런 이게 뭐 이 아저씨 너무 좀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걸 읽는 독자 우리는 그걸 읽고 뭘 느끼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누구예요? 채만식이죠. 채만식하고 염상섭은요 둘 다 필수로 알아야 되는 작가입니다. 왜냐? 일제강점기 때요 풍자 킹 두 명이에요. 둘 다 비틀어서 소설 엄청 많이 냈어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태평천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염상섭의 3대 이런 것들 다 일제강점기 비판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얘도 보시면은 뭐냐 서술자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풍자를 때리는 겁니다. 치숙. 그래서 거기 뭐 아예 특징이 없구나. 거기 특징이라고 하나 좀 씁시다. 뒷부분에. 여기 특징에다가 여기 뭘 쓰냐면요. 어리석은 서술자 또는 뭐 그냥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어린아이인 서술자. 그 말이 신빙성 없다라는 소리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해 뭘 한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아저씨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아저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누가 읽는 우리는 오히려 그 애가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역으로 이중적으로 풍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수선 정교한 모사나 치밀한 구성 대신 뭐야? 함축적인 대화로 서술되고 있어야 문체는 대체로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나의 시설을 통해 아저씨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으로 나의 생활 방식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아저씨는 그거니까 독립운동 그거니까. 그래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현실 수녀 인물을 비판 이거 은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소설 중에서요 주인공이 오히려 친일파인 경우가 많죠. 그게 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인물 비판. 중학교 때 제일 대표였던 게 이상한 선생님이랑 꺼삐딸리 기억나요? 그게 뭐예요? 이상한 선생님은 그 선생님인데 막 일제강점기 때는 막 일본 순사처럼 막 야 니네 조선말 쓰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일본이 해방되니까 싹 어떡해 막 영어를 가르쳐 애들한테 막. 언제 그랬냐는데 일본 말은 나빴다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꺼삐딴리잖아. 의사야 이인국 박사. 일제 때는 일제한테 그거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다가 소련 들어오니까 소련한테 붙어 먹었다가 또 소련 끝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미군한테 붙어 먹었다가 그럼 기회주의자들. 그런 애들 비판 때린 거예요. 통쳐서. 시수학 한번 봅시다 이거. 근데 이거 좀 삭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네 그걸로 보면 될 텐데? 이거 확대하면 확대해요. 이거 써야 되나? 이러면. 자, 이거 박희진 읽어보세요. 그러니 말이지요. 예. 우리 아저씨는 양반이 착히나 양심이 있고 다 그럴 양이면 어허 내가 어서 바삐 몸이 충실해져서 어서 바삐 돈을 벌어다가 저 아내를 편안히 거느리고 이 은공과 전날의 죄를 갚아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할 게 아니라고요? 어머 아주머니의 은공을 갚자면 발에 흙이 묻을 새라 업고 다녀도 참 못하겠지요. 그러고 저러고 간에 자기도 인제는 속 차려야지요. 자기야 속을 차려서 무엇을 해도 전과자니까 관리나 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막 벗어붙이고 노동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왜 아저씨가 뭐 누구를 편안히 은공을 나눠야 하겠구나. 왜 이래야 된다고?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독립운동 쪽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아저씨가 폐인이 됐어요. 그런 아저씨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그런 아저씨를 뭐라고 봐요? 얘는 한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전과자면은 뭐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지금 열심히 살아 안 살아? 일본인 밑에서 일해 안 해? 안 하지. 애가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자기도 이제는 속 차려야지요. 그래서 전과자니까 이런 거나 들어도 못하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인 걸 누구로 원망해? 누가 뽑아도 노동이로 해야죠. 그러니까 전과자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 해? 그래도 이 아저씨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읽어보세요. 대학교 출신이 맞벌이 노동이란 게 꼴 과간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걸 보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만약 우리 증조할아버지네 집안이 그렇게 치태를 안 해서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혹시 우리 아저씨 모양이 됐을지도 모를 테니 차라리 공부 많이 않고서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인제는 기껏해 먹을 거란 맞벌이 노동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4년 겨우 다니고서도 시방 앞길이 훤히 트인 갯백에다 대면 고즈카인만도 못하지요. 예, 저 보시면 고스카이가 고스카이인데 이제 잔심부름하는 남자 고용이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 보면요, 이거 어디서 보통 학교 어디 갔냐?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왜? 나는 뭐 할 거니까. 나는 우리 얘가 일본인 점원이거든요. 상점 주인이 학교도 보내주고 일본 여자도 소개시켜줘서 결혼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더 낫다 저 아저씨보다. 저 아저씨 대학교 나왔는데도 저러고 살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눈 아파? 어이씨. 계속? 그런데 글쎄 맞벌이 노동을 하고 어쩌고 하기는커녕 조금 바스스 살아날 만하니까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무슨 마음고를 먹는 거 아니 내 참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이 주책꾸러기 양반이 뭐야 이거. 여기서부터 한번 먹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 이러면서 지금 봐봐. 이거 어떤 말투예요? 말투가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채? 구어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라는 거야. 구어체를 통해 무엇을 나타냈어요? 서술자에 구어체를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제시? 간접 제시. 맞습니다. 계속. 아니 그놈의 것하고는 무슨 대천지 원수가 됐단 말인지 어쨌다고 그걸 끝내하지 못해서 그 별광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요, 아저씨가 지금 뭐 하다가 들어갔다고? 독립운동. 사회주의 운동하다 들어갔어. 근데 지금 나와서 또 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를 해서 잡아갔으면서 뭘 또 그거를 또 하고 앉아 있냐고요. 그래서 보세요. 사회주의를 하는 아저씨에 대한 반감.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인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인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쥐녁 사는 노름? 아마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 그래요. 불안당패던데요. 자, 밑줄 쓰세요. 불안당패. 이게 얘가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불안당패가 뭐예요? 응? 불안당패. 불황당패가 이제 조금 이제 나쁜 거 얘기한 거죠. 막 도적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황당패. 할일 없이 불안당패기다. 저 사람 어디 간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양지 쪽에 모여 앉아서 놀고 먹을 국민을 했더라나요. 우리 집 다이쇼가 다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디다. 우리 집 다이쇼가 뭐냐 이제 우리 집 주인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 주인이. 그 녀석들이 서로 분노를 하기를 자,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니 그건 도무지 공평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건 이목구비 하나 사지 욕심을 똑같이 타고났는데 누구는 부자로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니 그게 될 말이냐. 그러니 부자가 가진 것을 우리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고르게 누나 먹어야 경우가 옳다. 야 그거 옳은 말이다. 그 말 좋다. 자 누나 먹자. 아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우하니 들고 일어났더군요. 아니 그러니 그게 생날 불안당 놈의 짓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가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자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부자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놀아먹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지. 왜냐면 그럼 일본인들이 가진 거를 조선인에게 나눠주라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도 초반에는 독립운동의 일종이었다. 일본인 나가라 이 소리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역시나 계속해서 불안동놈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식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완전히 그냥 일본인이나 다름없어요. 생각하는 게. 계속. 사람이란 것은 지만큼 분지복이 있어서 기술을 잘 타고나든지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 법이요. 복록을 못 타고나든지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요. 다 이렇게 마련인데 그거야말로 공평한 천리인 것을 됐다 불공평하다니 되는 말이요. 그러고서 억지로 남의 것을 뺏어 먹자고 들더니 그놈들이 불안당이지 뭐예요. 좋고 유익한 곳이면 나라에서 도리어 장려하고 잘하려 치면 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활동사진이며 스모며 완자이며 또 와쇼랄지 세이레이 낭아시랄지 라디오 채널랄지 그런 건 다 유익한 일이니까 나라에서 설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언데 그런 걸 다 잘 분간해서 이럴 건 이러고 저럴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은 제가끔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주는 게 나라 아니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얘가 알고 하는 거야? 그렇죠. 서술자가 오히려 이렇게 이중적으로 풍자를 때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나가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누구를 까는 거다? 오히려 일제를 까는 소리다. 계속. 그러면 것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금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대로 두었어 보아 시방쯤 세상이 무엇이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낭패 본 사람이 많았겠지만 위선나만 하더라도 글쎄 어쩔 뻔했어. 아무 일도 다 틀리고 뒤죽박죽이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해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함일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30년 동안 예순살 환급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10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분이니 모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나는 내 지인 내 지인이 여기서는 일본인입니다. 안 내자죠. 그러니까 본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본토는 일본이니까. 일본인 얘기하는 거고.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시고 여기서 얘는 지금 뭐야? 뭐를 좋아해? 그 다이쇼 밑에서 아주 그냥 찰싹해가지고 다이쇼를 완전하게 어떡하고 있어? 믿고 있죠. 일본인에게 충성하여 친일을. 근데 문제는 얘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그게 명색분이 비슷한 거였다. 내게다가 맞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다가는 대접해서 혼내날 테니까 슬며시 아주머니더러 이르란 요량이던 게지. 기가 막혀서 하느님이 사람의 구멍 두 개로 마련하기 참 다행이야. 글쎄 아무로는 내가 진리아처럼 다 공부는 못하고 남의 집 고소 노릇으로 강도 노릇으로 이렇게 불러 먹을 값에 일해 버려도 표창을 2번이나 받은 모범 정은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있고 얌전하다고 칭찬이 놀랐고 앞이 화이트인 유명한 청년인데 그래 제게 눈에는 내가 버린 놈이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든 놈으로 보였단 말이지. 그게 자기는 어떻다?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요 저번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심지어 당시 사회 지도층이 누구야? 일본인인 점장도 나에게 잘해주는데 오히려 그 아저씨는 나를 어떻게 봐요?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쥐꺼짓 게 뭔데 나를 뭐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시원이 읽어봐라. 작았다 저러다가. 어디예요? 다음 페이지 하하 옳지요. 옳지 제가는 제가 하는 짓이 모르니까 남이 하는 짓은 다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아저씨에 대한 냉소 부분입니다. 응? 옳지. 그러니까 지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나는 다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에 대한 냉소적 태도. 그러니까 나도 제격처럼 그놈의 거 사회주의인지 급살 맞을 것인지나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전과자나 되고 폐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늙은 놈도 아니고 그럴 뻔 그래. 참 재밌 불인지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이런 말인가 봐.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 자, 그날이 뭐냐면요. 그날이 여기 있네. 자, 그날이 뭐냐면은 아저씨가 날 비난한 날입니다. 아저씨가 날 비난한 날? 이게 뭔가 나를 이라고 하죠. 아저씨가 나를
비난한 나를 이제 떠올릴 거예요. 손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도록 하는 말이요. 그날이 마치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렸더니 아주머니는 나를 훈육집으로 바느질을 해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가서 들어누웠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한 원문 잡지를 수북히 쌓아놓고는 그걸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해서 한 권 집어들고 떠들어 보았더니 뭐 읽을 맛이 나야지요. 대체 죄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모두 그 꼬락서니로 해냈는지 사진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망가는 이제 만화를 얘기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글 없다고 툴툴대고 있죠. 여기서 뭐 일단은 어디 갔어? 쭉 밑에 사인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만화인데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얘는 어떤 애예요? 지금 우리 작품에서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애는 누구예요? 아저씨예요, 얘예요? 얘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다 그 교양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저급한 교양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맨판 까달스런 한문 글자로다가 처박아 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인고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엄만도 그런 대로 뜯어보기는 보아도 있기에 여간만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한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은 뜻을 물러 못 보지요. 원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부랭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죄선 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죄선 신문이나 죄선 잡지하고는 단잡고 남된지 오랜 걸려. 죄선이 이제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어떻게 살고 있었다? 조선 신문이나 잡지를 무시하고 있죠. 재미없다고. 조선 신문이나 잡지를 해서 요 뒤로는 이제 쭉쭉 더 있어요. 그 이제 아저씨랑 계속 설전합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근데 얘는 이제 계속해서 뭐 아저씨를 비난해. 근데 비난할 때마다 나오는 건 뭐야? 얘 무식함과 얘 친일적인 그런 성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히려 비판점이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야, 이거는 바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거기 12번의 답은?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긴박하고 갈등이 고조되던 건데 사건 전개 긴박해요? 네, 전혀 아니죠. 그런 거. 뭐 뒤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그러지가 않죠. 그 다음에 13번엔 4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대충 바로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설명만 봐도. 1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알 수 있는 거. 얘는 답이 뭡니까? 5분이요. 뭐 맞습니다. 왜? 실생활에는 관심 없이 뭐만 쫓고다 환상을 쫓는 게 아니라 뭐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환상은 아니죠. 그러면 15번엔 5분. 얘는 4번. 네, 4번입니다. 왜냐? 사회가 나서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군. 왜? 지금 보시면은 가난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A 부분. 운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복은 자기가 타고나는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번은 이중의 풍자성. 여기서만 얘기하는 이중의 풍자성이 뭐다? 표면에 불러드릴게요. 아저씨를 비판하는 거. 여기서는 풍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일제강점하의 삶에 만족하죠. 나는 일제강점기를 만족하면서 자신만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이죠. 아저씨는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가 아저씨를 풍자하지만, 나가 아저씨를 비난하지만 있는 독자나 작가는 누구를 풍자를 의도한 거야? 서술자를 뭐라 얘기해야 돼? 서술자가 풍자가 되는 거죠. 서술자를 풍자하기를 의도를 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비난을 하려는 것, 본질적인 비판의 대상은 서술자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요, 아저씨를 풍자하는 것도 맞다고 본 사람도 있어요. 왜? 아저씨 그래서 뭐해? 하는 거 있어 없어? 예, 그걸 풍자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저씨 어디도 갔다 왔어. 감옥 갔다 왔다며. 그럼 직접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에서 두 가지로 갈린다. 어쨌든 풍자의 대상이 나라는 거. 작품에서 비난을 받는 건 아저씨지만 도리어 아저씨가 옳은 사람이고 풍자의 대상은 나다. 그 다음에 18번 이 글의 구성상 특징으로 7번에 있어야 17번. 17번 있어. 어머나 있네. 이건 아편 불안당. 아편 불안당. 아편이 마약이거든요. 뭐 마약 같은 거라서 못 끝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편과 불안당. 그다음에 18번 1번. 왜냐면은 쭉 얘기하다가 그날도라고 했잖아. 그날 나를 비난했었던 때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이제 그걸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응? 4번 맞습니다. 19번에는 4번 아저씨 행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 절대 아니죠. 계속 가는데 뭔 소리야. 자 20번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B는 봐봐. B가 이거를 이 위에 거를 B로 바꿨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서술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거에서? 그래서 3인칭이었죠. 전적 작가 시점이냐 뭐 그거에서 1인칭 관찰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봐봐. 3번. 얘입니까? 그렇죠. 왜? 주관적 시선,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중립적인 시선에서 나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주관적인 시선으로 다른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거죠. 3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벌어졌을 아저씨와 나의 대화를 추리해보란 본 겁니다. 어쨌든 둘이 그거잖아요. 아저씨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우리가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답은? 5번. 왜? 얘 그냥 조선 잡지, 신문 봐, 안 봐? 아예 안 봐. 근데 뭘 재밌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5번이 틀린 거고. 20번. 네, 맞습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거. 나머지 뭐 가랑잎이 솔잎 떨어 바스락거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똥 묻은 개, 겨 묻은 겨, 나무란다. 그 다음에 24? 모범 점원과 유망한 청년. 모범 점원과 유망한 청년. 이게 답이 지금 빨간색으로 써 있어서 지금 눈이 안 아프냐? 쌤, 16번 다시 보여주세요. 16번? 답 다시 보여주세요. 16번은요. 작품 표면에 등장하는 풍자 주체인 나는 작품 표면에 등장하는 주체인 나는 일제의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고 16번이요? 풍자의 대상인 아저씨는 부정적 현실을 저항하는 인물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풍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나는 일제강점기에 만족을 해서 풍자의 대상이고 아저씨는 부정적인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긴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아서 풍자의 대상이래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깜빵 갔다 왔다는 거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풍자해서 그래서 풍자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아저씨도 풍자한다. 그 다음에 일제에 만족해서 얘도 풍자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쉬다가 만세전 합시다. 막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했을 수도 있어. 실수 알아야 돼. 이 만세전의 이름이 뭐냐면요. 3.1 운동이 3.1 만세 운동이잖아요. 그 3.1 만세 하기 전이란 소리예요. 만세 전. 그래서 뭐 춘향전, 심청 전할 때 그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세 전인데 이거는 일단은 이? 근데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어디에? 아 만세 띄고 전? 그거 이제 염상섭 씨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거 보면은 중편 소설입니다. 이거 은근 길어요. 교과서에 거의 전문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만세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세리는 거죠. 그큰 책이 있어. 그 다음에 사실주의 소설이고 여로형 소설이다. 그러면 다 기억을 하셔야지. 여로형 소설 무슨 뜻이냐? 점점 이렇게 여행 그렇죠. 어떤 경로, 이동 경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경로가 있는 겁니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아요. 왠지 이동 경로, 아니 뭐 쓰니? 이동 경로에 따른 소설 전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왜? 얘가 이제 뭐냐 일본에 살아요. 일본에 유학 중이야. 아내가 아프대. 그래서 일본에서 어디로 와? 지금처럼 한 번에 비행기는 못 오고 배를 타고 와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해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요. 그 다음에 아내 보고 다시 어떻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겪고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여기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문제인 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치숙 그 어리석은 아저씨처럼 얘도 일본에 유학하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식인이잖아요. 얘 한국 식민지 그런 거에서 아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었다고. 자기랑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가 어떤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 힘들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네, 안 합니다. 그게 얘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분개하고 화를 내. 근데 그게 끝이야. 그래서 하는 거 없어. 사실상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주제가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그렇죠. 근데 정작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요것도 봅시다. 야, 정민아, 읽어봐라. 실상은 떡볶이지. 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지금 배 안이에요. 배 안.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배 안이에요. 그럼 거기 누가 많이 타 있을까? 조선. 일본인이 많이 타 있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는 거니까. 당시 일제강점기잖아. 왜냐하면은 조선인들 얘네 인신매매하는 애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많이 끌려갔어? 강제징용이라고 하죠 거의. 뭐지? 영화 있어. 응, 군함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근데 일본은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한테? 지들이 온 거다, 일하려고 온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은 속였어요. 여기 오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얘들이 뭐 한 거야? 그렇게 속이고 그냥 팔아 넘긴 거야. 한 명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모집해서 그냥 팔아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누워 떡 먹기지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이거 조선에서 돈 벌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조선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돈을 벌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는 세 번째나 배우면은 내지에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거들을 들어오는 것이. 요보라는 게 이제 조선인을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요보.
그러니까 조선인 비하하는 말이에요. 요보라는 말이. 그래서 요보들을 붙잡아 오는 거를 한대. 지금 조선 쿨리 말씀이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자, 밑줄 쳐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사는 이제 뭐냐 잘 모르는 사람들, 도시 생활이나 아니면 좀 돈이 부족하거나 급한 사람들 있죠. 왜냐면은 일본이요. 우리 농촌 어떻게 해서 다 땅. 싹 다 뿌렸잖아. 다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먹고 살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돈 벌러 갈래? 아, 도리도리 하지. 도리도리 하든 안 하든 데리고 가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여기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거 팔아 넘기는 거예요. 씁시다. 조선의 가난한 노동자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곳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는데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된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둑놈 같은 협잡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관되기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인 나가 이걸 처음 알은 거야. 얜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처음으로 알게 돼. 얘는 그동안 그냥 자기랑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식민지 현실을.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점점 그 여로형 구조라고 했죠. 여행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자기를 반성하고 일본에 대해 분노를 느껴요. 계속 읽어보세요.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싸움이 어떠하니 하여 다만 심심사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적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를 얻어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결국 우리가 물러서 투정지랑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의 이면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 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결국은 배가 불러 투정지라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나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배가 불러서 이런 거 신경 썼다 안 썼다? 쓸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기. 계속.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1년에 12달 정도로 공사를 지어야 반년 작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됐겠습니까? 하는 말을 들은지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라 마치 나의 귀가 번쩍 하려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라. 계속해서 지금 자신은 몰랐었다 얘기하면서 계속 반성하고 있는 거죠. 계속. 나는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철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천안에 발을 들여놓아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장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시를 짓는 것보다는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이 향기로운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위요. 흙에 북돋아 오르는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가 쓴 시예요. 지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시를 쓴 거야. 그 뭔 소리야?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때요?
네, 힘들어. 근데 지금 얘는요, 이런 시를 쓰고 앉아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언제나 이따위 산문시나 쓰던 내게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시를 썼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속아 넘어가서 막 엄청 힘든 노동지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난 이딴 시나 쓰고 있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따의 사무실 주리가 쓰던 자기 공상과 값싼 로맨티시즘이 도리어 부끄러웠다. 흙의 냄새가 향기롭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자만 행복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조반호의 낮잠을 미학이라는 모든 유민의 유행병이나 걸릴까 보아서 백팩과 모자에 안경이나 쓰고 아침 저녁으로 호미자루를 잡는 것이 행복스럽지 않고 시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년 12달 소나 말보다도 죽을 고역을 다하고도 시대가족의 얼굴이 붓는 것도 쉬울까? 그들이 산목을 끓는 햇볕에 손땀을 대면서 호미자루를 놀릴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들은 흙의 노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땀과 피뿐이다. 그리고 줄임뿐이다.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벌써 확정된 다른 하나의 사실은 그들의 모공이 막히고 혈차이 빠르기까지 흙에 그 땀과 피를 쏟아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10방울의 땀과 100방울의 피는 한 톨의 나라를 기른다. 그러나 그 한 톨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들어가는가? 지금 이 부분은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일제가 수탈을 맞아요. 그 일제 수탈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죽을 고역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길러요? 한 톨의 그 쌀을 길러요. 근데 그 쌀 누구에게 들어가지? 그렇지, 그런 소리야. 계속해서 지금 얘가 이제서야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승우야, 여기서부터 읽어봐. 자, 그 다음에는요, 요 중간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와요. 이제 조선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선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선인하고 이제 대화할 그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인하고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봤더니 뭐야? 이렇게 사는 건 생각을 해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렇게 해. 부당하지. 어떻게 살 거야 그럼? 반항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 비굴하게. 일본인 비위 맞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대요. 하지만 생체하는 사람이야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공동묘지라는 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이해를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님을 어떻게 모셔요? 장터에 그렇죠. 자기네 땅, 자기네 고향에다가 따로 이제 따로따로 모셔서 따로따로 제사를 지냈죠. 근데 공동묘지라는 거는 서양의 이런 합리주의적인 거죠. 왜? 공동묘지 막 여기저기 하면은 우리나라의 묘가 뒤덮을 거 아니야. 하지만 공동묘지는 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땅 빼앗으려고 공동묘지를 이제 추진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지. 계속해봐.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나면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꼭 목태든지 기적을 세운 다음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자, 여기 괄호를 쳐놓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땅이 좁아가지고 지금 땅 조각이 금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무덤만 남을 거다 라고 누가 얘기해? 다른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요? 나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근데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왜냐면은 얘는 일본 유학을 다녀왔으니까 그런 근대주의적인 생각이 어때요?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인은요, 다 전 근대적인 그런 인습이나 어떤 좀 옛날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지. 공동묘지가 빼곡하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하고 맞지 않죠. 네. 하지만 효율적인 관점으로, 근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어때요? 우울하게
그게 우리가 보이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서울에 죄다 묘지라고. 그래서 이제 뭐야, 니네 집 이제 막 이사해가지고 너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근데 뒷마당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 산에. 묘가 뒤지게 많은 거야. 그레이브 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묘 언제 치워요? 어? 묘 언제 치워요? 묘를 언제 치워? 왜 치워?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100년 뒤에는 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화장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잖아. 화장 문화가. 그것도 많아지잖아요. 곧. 화장터가? 네. 그래서 이제는 뭐해? 막 바다에도 뿌리고 막 땅에도 그냥 묻고,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 어쨌든 장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공동묘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나의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대요. 생각을 해보니 근데 왜 일제가 계속 공동묘지를 유도하지? 맞죠. 땅 뺏으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제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이거 수탈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씁시다 여기도. 일제는 저희 땅 가지고 뭐 했어요? 네? 우리나라 땅이요? 그렇게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뭐 한 겁니까? 막 공장 짓고 사람들한테 그 삥 뜯고 돈 뜯고 계속 그런 거지. 왜냐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을 여기저기 벌려놨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요 병참기지로 썼어요. 보급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곡식은 다 군량미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은 다 군수품 생산하고. 썼죠?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였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집 산소까지를. 자, 당시 조선인들의 뭐가 나타나요? 생각이 드러납니다. 네, 정근대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입장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있죠.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할 말이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건 별 문제라고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 산소의 차례로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적이란 걸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자, 여기 어디 갔어?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가 제대로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못해요? 얘 지금 여기가 열차 아니거든요. 얘가 공동묘지법을 가만히 듣고서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도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당시 뭐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언제 어디서 순사가 튀어나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줄 칩시다. 어디가 좀 그 근본 외화나 자랑하고 운동에 바란 것도 우스운 수작이라는 것 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동묘지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동묘지법을 반대하는 조선인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다 그런 거? 죽은 사람한테 뭐 이런 거 해봤자 뭐가 있는데 허례허식이다 이거지. 자신들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종갓집 같은 것도 막 가면 어때요? 제삿날 아주 그냥 집안 난리잖아. 근데 그거 생각해봐. 굳이 해서 남는 게 뭐야? 그거 하면 뭐가 좋아? 신분의 그렇죠. 근데 이제 뭐야? 그냥 우리 종갓집이다라는 거 티내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가. 예, 제 의견이 아니라요. 얘 의견이에요. 쭉쭉.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우스원 수장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디고 깝살난 거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늦둥이 수작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지금 살아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여기 부분 뭐냐면요. 이것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현실은 도외시하고 도화시. 도외시. 집착하는 그러니까 나는 공동묘지법을 굳이 뭐 찬성이는 그거는 안 해요. 하지만 너무 그 뭐야 공동묘지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인식에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 굳이 제사를 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만 생각할 거야?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당장 일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 거 걱정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쓴 염상섭이 의도한 거겠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다 안 했다? 못했다. 일본 왜냐면은 죽어나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뭐 얘기한 거야? 시든 배춧잎 같다라는 거 뭐야? 뭐가 없어?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이거는 뭐가 없는 거야? 의욕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빌부면부터는 천한 웃음이 나고 해 싱겁게 웃는 그 표정. 뭐냐면 일본 애들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인에게 비굴한 태도. 일본인에 대한 비굴한 태도죠. 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하기로요. 오히려 내가 저항해봤자 돌아오는 건 뭐다? 더 심한 게 더 온다.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어차피 맞을 거 한 대 맞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기력하게. 그래서 뭐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나는 뭐야? 실제로 다 뒤지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살 바에는 다 죽어라 라면서 이제 오히려 화가 나는 거지.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씁시다. 맞아. 그걸 그렇게 또 비판점이야.
조선의 비참한 현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제일 중요한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착간으로 들어오며 착간 그 칸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속으로 혼자 합시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무덤이 뭐야? 무엇을 상징해? 일제강점기 조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만세전의 원래 제목은 무덤이었어요. 근데 일제의 검열로 만세전으로 바뀐 겁니다. 왜 무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생기가 있어 없어? 다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 아니면 그냥 거기에 정체돼 있어? 네, 그런 거를 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식의 변화 없이 생의 본능에만 살아가는 조선인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무덤이다. 그러면서 이따 뒤에는 더 심하게 공동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게요.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 보인다. 아이고.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풋볼은 웅크리는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려 누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 억압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이것도 아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뭐야? 뭐만 걱정한다는 소리야? 쓸데없는 것만 걱정한다는 소리야. 공동묘지 속에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왜? 어디에 사니까? 무덤에 살고 있으니까. 다 그냥 본능으로 산다 이거죠. 생각 없이. 그 속에서 진화론적인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 거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 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에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갔다가 니나 나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어 흙이 될 것이다. 에잇 되져라. 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라면서 마지막 부분 어디 갔어? 여기 엄청 화낸다.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간 건데요.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 즉 뭐다?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죠.
아, 망해버려라까지요. 망해버려라까지요.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강의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하면서 엄청 비판을 하죠. 엄청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 뭐야 근데? 자, 결국 지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판하는 거는 두 개죠. 역시나 치숙하고의 공통점이 뭐예요? 치숙도 둘을 비판했죠. 주인공과 그 아저씨도. 얘도 역시나 서술자인 나도 비판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엮여요. 문제 너 풀고 갈래? 어차피 늦은 거? 새끼들. 그거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딴 거 할 겁니다.